고성이 당신이 내 엄마라고? 난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어. 나를 버리고 나를 이용한 악마 같은 여자. 이제 내가 제대로 부셔버릴 거야. 퇴원 후 3일째, 지은호의 집 앞에 놓인 두 번째 봉투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면 두 번째 봉투는 그 씨앗에 피를 부었죠. 로펌 직인이 찍힌 서류, 그 안에는 입양 위탁 기록 친모 고성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친모 고성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지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서가 눈에 들어왔죠. 출생일 동일 이란성 쌍둥이 마이너스 한우진남 한유라요. 지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유라. 그게 자신의 본명이었던 거예요. 거울 속 이름 없는 얼굴에 처음으로 붙은 사라진 호명이었죠. 그리고 한우진은 자신의 쌍둥이 오빠였던 거죠. 같은 날 태어나서 한 명은 버려지고 한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려졌습니다. 엄마의 선택으로요. 왜 나만 버렸어요, 엄마? 지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얼굴 어딘가에 한우진의 흔적이 있을까요? 쌍둥이라면 닮았을 텐데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간으로 오빠를 살렸다고? 그것도 내가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분노를 꾹 눌렀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됐거든요. 고성이처럼 냉정하게 계산하고 완벽하게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일로만 본 적 없는 사람. 박성재 선배였죠.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성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의 신호음 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나야. 선배, 저 이상한 서류를 받았어요. 알아. 내가 보낸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주소를 받았어요.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였죠. 다음 날 저녁 지은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박성재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죠. 몸은 이제 좀 괜찮아? 지은호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덕분이에요. 회사 일은 계속 바쁘시죠? 후배 일 빼고는. 은호야, 오늘은 일 얘기 말고 사람 얘기해야 해. 박성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선배, 그 서류 진짜예요? 응, 전부 사실이야. 박성재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이 안에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들어있어. 고성이가 어떻게 너를 찾았는지, 왜 내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한우진이 누구인지. 지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병원 수술 기록이 나왔어요.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수술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내 쌍둥이 오빠야. 같은 날 태어났는데 고성이는 딸인 너만 입양 보냈어. 아들인 한우진만 키웠고. 왜요? 왜 나만 버린 거예요? 박성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는 나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너를 필요로 했다는 거야. 한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해지자 고성이는 너를 찾았어. 그리고 교묘하게 접근했지. 지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럼 저랑 가까워진 것도, 프로젝트를 맡긴 것도 전부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고성이의 각본이었어. 넌 그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부품이었던 거야. 부품. 그 단어가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었던 거예요.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요. 그런데 왜 선배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성이를 증오하거든.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을 망쳤어. 아버지를 조종하고 회사를 사유화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내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것들도 발견했어. 박성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고성이는 AP그룹의 유통망과 재단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어요. 병원과 재단을 통해서 돈 세탁도 하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단 후원금은 페이퍼 갤러리로 흘러가서 현금화됐어요. 병원 VIP 라인에서는 고위험 진정제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폐기량을 조작했죠. 그리고 이식 매칭을 왜곡하고 동의서를 위변조했어요.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던 따뜻한 이사장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괴물이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간 이식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해. 네가 직접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거야. 나는 뒤에서 도울게. 증거도 제공하고 법적 문제도 처리하겠어. 대신 네가 전면에 서야 해. 왜 제가요? 네가 피해자니까. 그리고 너만이 고성이의 가면을 벗길 수 있어. 그녀는 너를 딸처럼 아끼는 척하고 있거든.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줘. 박성재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일보다 위험한 일이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니까. 증거는 우리가 모아. 네가 안전하게 전면에 설 수 있도록 절차는 내가 깔게.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을 버리고 이용하고 속였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어요. 박성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하지만 조심해. 고성이는 위험한 사람이야.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알겠어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선배, 이런 일에 휘말리면 위험해요. 박성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집안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보려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악수였죠.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이지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은호야. 선배, 여기 왜 계세요? 오늘은 내가 대기할게. 내 집 문 앞까지.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과한 거 아니에요? 협박 전화 2통이면 충분해. 이지혁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랑 초인종 카메라 연동해뒀어. 이상 감지되면 바로 출동해. 내가 지킬게. 넌 너 자신만 지켜. 그의 말은 언제나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게 은호를 살렸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천만에. 조심해. 이지혁은 지은호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며칠 후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어요. 이사장님, 저예요. 요즘 어떠세요? 은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은호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사장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좋아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이사장님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그래요, 기다리게요. 전화를 끊은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지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한우진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자주 들렀어요. 재활치료 때문이었죠. 한우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꿨거든요. 수술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낯선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누구였지?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마취 후유증 때문에 헛것을 본 거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얼굴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몸은 좀 어때? 형 왔어? 많이 좋아졌어. 박성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우진아, 너 수술 기록 받아봤어? 수술 기록? 아니, 왜? 한번 받아봐. 기증자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한우진은 박성재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엄마가 기증자라며?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 생각과 다를 거야. 무슨 뜻이야? 직접 확인해봐. 그게 나을 것 같아. 박성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갔어요. 한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우진은 환자 포털에 접속해 본인 열람권을 행사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기증자 비식별 처리. 그 아래에는 작은 링크가 있었죠. 고지거부 사유서. 한우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클릭하자 전자서면 기록이 떴어요. 동일 IP, 동일 시간대, 하지만 서로 다른 기기에서 찍힌 서명. 누군가 한꺼번에 처리한 흔적이었죠. 한우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한데? 한우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우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내 수술 기록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고성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수술 기록? 왜? 누가 나에게 간을 줬는지 알고 싶어. 엄마는 알고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진아, 그건 엄마가 원해서 비공개로 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궁금한데. 나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우진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네가 건강해진 거잖아. 더 이상 캐묻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어요. 뭔가 엄마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야? 한우진은 답답한 마음에 재활치료실로 향했습니다. 물리치료 스케줄표를 확인하던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한우진은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지은호는 한우진의 오래된 절친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온 사이였어요. 한우진에게 지은호는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편한 친구였어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고민도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면 괜히 같이 웃고 싶었고 그녀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작은 습관들, 커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는 모습, 생각에 잠길 때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 전부 소중했습니다. 한우진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친구로 남는 게 더 안전하다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지금 그녀가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병원복을 입고 있는 거죠? 설마 은호도 아픈 거야? 한우진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지은호가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호야.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죠.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오빠였죠. 가슴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증오와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지은호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진아, 여기 왜 와? 나도 재활 치료 받으러. 근데 너 왜 병원복 입고 있어? 어디 아파?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간 수술 받았어. 한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 수술? 너 언제부터 아팠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한우진은 지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나 간 이식 받았거든. 그것도 얼마 전에.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나도 알아. 한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약속대로 고성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성희는 환하게 웃으며 지은호를 맞았어요. 은호야, 잘 지냈니? 많이 좋아 보이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죠. 고성희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고 지은호는 증오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앉아요. 차 한잔 할까요? 고성희가 직접 차를 따라줬습니다. 지은호는 찻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이사장님, 제가 요즘 이상한 걸 받았어요. 이상한 거요? 네, 익명의 편지요. 제 수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제 간이 이사장님께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성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누가 그런 장난을 쳤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왔죠. 지은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사장님, 제 간 어디 갔어요?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은호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간은 나한테 왔어요. 거짓말 마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우진이요. 제 간은 한우진한테 갔어요. 맞죠?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수술 기록과 입양 서류였습니다. 저 알아요. 한우진이 제 쌍둥이 오빠라는 것도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제 친엄마라는 것도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은호야. 지은호가 아니라 한유라죠? 그게 제 본명이잖아요. 지은호는 일어섰습니다.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왜 나만 버렸어요? 왜 오빠만 키우고 나는 보육원에 보냈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내 간까지 빼앗아 간 거예요? 지은호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꼈다고요? 딸은요, 부품으로 주문하지 않아요. 유라야, 아니 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지은호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엄마. 엄마가 한 짓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지은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일이 꼬였어. 지은호가 다 알아. 어떻게 할 거예요? 막아야지. 어떻게든 막아야 해. 고성희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이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이제 고성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다음은 뭘 해야 해요? 증거를 확보해야죠. 병원 CCTV, 금융거래 내역, 마약 유통 증거까지 모든 걸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릴 거예요. 박성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이게 다 고성희의 범죄 증거예요. 간 이식 사기, 마약 유통, 돈 세탁, 허위 후원금 조작까지. 이 여자는 단순히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지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는 범죄자였고 자신이 사랑했던 이사장님은 가면 뒤에 숨은 악마였습니다. 언제 공개할 거예요? 다음 주 AP그룹 주주총회요. 그때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모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터뜨리면 고성희는 끝이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죠? 저 한우진이에요. 지은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은 지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우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한우진은 고성이의 아들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경계하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오빠라는 걸요.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다음날 지은호와 한우진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농담을 주고받았을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야, 잠깐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한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기록 봤어. 기증자가 비공개라고 나와 있더라. 지은호는 찻잔을 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 아니야?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성재 형한테 들었어. 내 기증자가 따로 있대. 생각해보니 너밖에 없더라. 지은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맞아. 내가 너한테 간 줬어. 한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지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이었어요. 우리 쌍둥이야. 같은 날 태어난 남매. 나는 한유라, 너는 한우진. 한우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쌍둥이라고? 그럼 우리가. 응, 오빠랑 동생이야. 한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여서 좋았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넌 내 동생이었네.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켜준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말했는데 결국 널 지운 쪽은 우리 집이었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최근에 알았어. 한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구로 지내던 여자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죄책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엄마가, 응, 엄마는 나를 버리고 너만 키웠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내 간이 필요해지자 나를 찾아와서 이용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 간을 내줬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세상에 이런 죄책감이 있는 줄 몰랐어.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 난 당분간 널 오빠라고 못 부를 것 같아. 피가 같아도. 지금은 가족이라고 못하겠어. 지은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한우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곧바로 어머니 고성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고성이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고성이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우진아, 왜 그래? 지은호가 내 동생이에요?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지은호 본인이요. 우리 쌍둥이라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고성이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사실이야. 왜요? 왜 동생을 버린 거예요? 선택해야 했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혼자였어. 쌍둥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한 명만 선택한 거야. 너를요. 그럼 유라는요? 유라는 다른 집에 입양 보냈어. 그게 그 애한테도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한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라간을 내게 준 거예요? 유라는 그것도 몰랐잖아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죽어가고 있었어.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유라를 찾은 거야. 쌍둥이니까 분명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범죄예요, 엄마. 범죄? 내가 내 자식 살린 게 범죄야?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우진아, 세상은 약한 사람이 지는 거야. 엄마는 약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선택한 거야. 너를 살리기로요. 한우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넌 괴물이야. 한우진은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날 살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우고 날 덮어씌웠을 뿐이에요. 한우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너졌어요. 우진아, 우진아. 하지만 한우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우진이요. 무슨 일이야? 도와줘. 엄마를 맞고 싶어.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 함께하자. 한우진은 박성재와 지은호 편에 섰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의는 피보다 진했거든요. 드디어 AP그룹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무대 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선배.
이지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시값 일치, 무결성 확인 완료. 가자.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증거는 감정보다 오래가. 그래서 이길 수 있어.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쪽을 가리켰죠. 내 무대야. 가서 끝내.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고성희는 완벽한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수백 명의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AP그룹 문화재단 이사장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법무팀이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 1. 수술 스케줄러 로그 동일 시각 서로 다른 수혜자 코드가 중복 배정되어 있었어요. 슬라이드 2. 마취 기록 타임스탬프 기증자 채취 봉합 시간과 수혜자 개복 이식 시간이 완벽하게 겹쳐 있었죠. 슬라이드 3. 동의서 결제 문서 체인 서명 필압과 시간이 불일치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가 선명했어요. 슬라이드 4. 전자의무 기록 EMR 교차 로그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코드가 아닌 실명이 떴습니다. 슬라이드 5. 약제 폐기량 대비 실사용량 차이 VIP 라인 고위험 진정제가 과소 신고되어 있었어요. 법무팀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보존, 해시 고정, 제3기관 보관으로 무결성 검증을 마쳤습니다. 본건은 서울중앙지법의 상정 가처분 인용과 동시에 수사기관 이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였죠. 고성희 이사장은 친딸 한유라, 즉 지은호를 이용해 불법 간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한우진의 쌍둥이 동생인 줄도 모른 채 간을 내줬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어요. 법원 문서,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희 이사장은 AP그룹의 유통망과 재단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재단 후원금 페이퍼 갤러리 현금화 루트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병원 VIP 라인 진정제 불법 취급과 폐기량 조작 내역도 공개됐죠. 이식 매칭 왜곡과 동의서 위변조 증거까지 쏟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에 서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조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무대로 걸어 올라왔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지은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성희의 친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이용하고 속였어요. 재간으로 오빠를 살렸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죠.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기록이에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렸어요. 유라야, 아니 은호야. 지금 와서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지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고성희 씨 사기, 불법 약물 취급, 불법 장기 이식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희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는 결과가 남아요. 용서는 없었어요. 고성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은호는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성재가 옆에 섰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네요. 지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때 한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뭐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그를 바라봤어요.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우리는 둘 다 피해자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피로 연결됐지만 낯선 남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은호는 새로운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나비 컴퍼니였어요. 과거를 벗어나 새롭게 날아오르겠다는 의미였죠. 박성재가 투자자로 참여했고 한우진도 가끔 들렀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어느 날 지은호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어요. 화려한 날들이라 과거가 화려했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화려하게 살 거예요. 지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고성희는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면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끝났다고? 난 시작도 안 했어.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법은 구멍이 많고 사람은 값이 있지. 나가면 제일 먼저 내 놈이야, 한유라.
그녀는 손톱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앞만 보며 걸어갑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기록은 끝났고 심판은 지금부터예요.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피로 빚을 갚고 누가 과거를 지울까요? 기록은 이미 남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은호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한우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성희의 복수는 시작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